네,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필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우리 왜 그 다항식의 곱셈 할 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곱셈 공식 5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곱셈 공식 5가지를 다시 인수분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잘 안 외워진다면 당연히 시간을 내서 외우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학을 개념만 가지고 푼다, 뭐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지만 어쩔 때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공식만큼은 시간을 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AB, BC, CA. 기억나셔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번 써보는 연습, 혹은 지금 말로, 네, 이렇게 얘기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의 제곱, B의 세제곱. 네, 세 번째 공식은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데 뿔마 반복돼서 나오는 거 있죠.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네.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어떻게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이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자, 얘가 중요한데 기억나셔야 돼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네,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네. 특히 갈수록 이 네 번째하고 5번째 공식은 훨씬 많이 나오고 훨씬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공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 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공통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인수분해입니다. 네. 자, 이런 인수분해는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요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2, x 더하기 y 빼기 2,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얘가 공통으로 보인단 말이죠. 얘가 공통적으로 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시면 돼요. 뭐 라지 x로 치환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스몰 t로 하든, 뭐 라지 a로 하든 본인이 원하는 문자로 치환을 하시고, 치환하고 나서 일단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라지 x로 얘들 두 개를 치환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라지 x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뭐 밥 먹듯이 하던 합차 공식,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가 더 있으니까 라지 x제곱 마이너스 9 요렇게 된단 말이죠. 라지 x제곱 마이너스 9는 이것도 우리 밥 먹듯이 하던 합차 공식 다시 나왔어요. 라지 x 플러스 3, 라지 x 마이너스 3.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원상복구 하셔야죠. 라지 x를 어떻게? 네, x 더하기 y 더하기 3, x 더하기 y 빼기 3 요렇게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가 마지막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인수분해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요.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요런 형태입니다. ax 4제곱, bx 제곱, c 형태의 인수분해가 있어요. 근데 이 형태는 잘 보면 상수항, 그러니까 상수항은 어떻게 보면 x에 관한 0차거든요. 0차, 2차, 4차. 짝수 차수항들만 있는 인수분해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 2차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자.
여러분들 왜 영어에서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자, 아니면 뭐 중복할 때 그 복자, 그러니까 뭔가 중복되었다는 거야. 2차식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생기는 식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똑같이 치환을 하거든요. 네,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 x제곱을 라지 x로 똑같이 치환을 해요.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유형입니다. 네, 라지 x제곱을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면 4차식이 다시 2차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원하던 인수분해 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유형은 x의 4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x제곱 라지 x로 치환하면 x의 4제곱은 x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늘 하던 중3 때 하던 2차 방정식 인수분해란 말이죠. 2차식. 그럼 잘 돼요. 그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하셔야죠. 라지 x가 스몰 x제곱이었으니까 원상복귀 할게요. x제곱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인수분해는 일단 복소수 범위를 배우기 전까지니까 유리수 개수까지만 인수분해를 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은 더 이상 안 되니까 멈추시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인수분해를 마치셔야 됩니다. 요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근데 이 보기차식 중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x의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를 인수분해 해볼까요? 네, 시간을 줘볼 테니까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자, 당연히 선생님이 아까 네,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치환을 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니면 혹은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인수분해 되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왜 이거 플러스입니까?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근데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 후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로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보기차식 중에서. 그거를 해볼게요. 자, 다시요. 아까 첫 번째 경우처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다 보니까 절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조합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얘를 어떻게 하면 합차의 형태로 바꿀 거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합차를 바꿀 때요. 그럼 나름의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곱 요렇게 나오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무나 막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힌트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맨 첫 번째 항하고 맨 마지막 항을 잘 지켜보세요. 맨 첫 번째 하고 맨 마지막 항. 그 마지막 항에 대한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얘네만 x 4제곱하고 4를 보고 추론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제곱하면 4제곱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x제곱을 넣어야지 전개했을 때 4제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여기 누가 나와야겠어요? 당연히 2를 제곱해야지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 포인트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자, 플러스라고 하면 지금 이 녀석이 전개하면 x의 4제곱, 4x제곱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녀석은 여기가 3x제곱이어야 돼. 왼편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이 3x제곱이려면 내가 여기다 얼마나 빼면 돼요? x제곱만큼만 빼면 끝나죠.
그러면 여기는 뭐 x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요. 이런 문제에서는 맨 첫 번째 항하고 맨 마지막 항을 먼저 여기를 개수를 맞춰주면 결국에 여기서 적당히 빼면서 이 가운데의 개수를 맞춰줄 수가 있더라 그 얘기야. 자, 결론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이거 합차, 여러분들 잘 아는 합차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에서 한 번은 더하고 합, x제곱 플러스 2에서 한 번은 빼고 차. 자, 근데 좀 예쁘게 정리하려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지금은 일단 유리수 계수 형태까지만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유리수 계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었어요. 자, 네 번째 유형 가볼게요.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2개 이상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무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차수가 가장 많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식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게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이게 목표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세제곱 b, b제곱 마이너스 bc, a세제곱 c 요런 애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A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인지 보는데 A는 가장 높은 차수가 3차예요. B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예요? 2차입니다. C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야? C는 1차가 가장 높은 차수야.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낮은 문자, 차수 가장 낮은 게 C란 말이에요. C. 그럼 여러분들이 C를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냐면 어쩌고 저쩌고 C. C랑 관련 없는 애들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문자가 이렇게 우리 막 아까처럼 X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A, B, C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각각 차수를 비교하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을 찾으신 다음에 C랑 관련 있는 녀석, C랑 아예 관련 없는 녀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인수분해할지 대략 그 방향이 보여요. 해볼게요. 자, 일단 C랑 관련 있는 친구가 이 친구야. 이 친구. 그죠? 그럼 C를 제외해서 빼보면 일단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빼버릴게요. 마이너스 뽑아주고 B 더하기 뭐 A의 세제곱 요렇게. 그 다음 C랑 관련 없는 녀석이 얘란 말이야. 그죠? 얘 그냥 다 데리고 올게요. 그럼 A 세제곱 B, B제곱 여기까지. 자, 이렇게만 해도 훨씬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보여. 왜냐면요. 이쪽에 잘 보면 공통인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B가 지금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B로 묶어줄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A 세제곱 C고 B로 묶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B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또 각항에 이 공통인 녀석이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로 다시 묶어줄 수 있어. 공통이니까. 네, 우리 지금 분배 법칙 쓰고 있는 거예요. B 더하기 A 세제곱으로 묶어주시고 지금 나왔는 게 B하고 여기 뭐 마이너스 C 나왔으니까 B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해보는데 요런 식의 문제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막 이제 막 그냥 막 나와요. 막 이렇게 막 ABC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진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차수를 비교하라고 했지. 그래서 A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찾아보니까 A 2차가 뭐예요? 그래서 2차. B도 찾아보니까 B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B도 아무리 찾아도 2차가 가장 높아요. C도 찾아보니까 2차가 가장 높아. 아까 선생님이 차수 가장 낮은 문자 찾아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했는데 이렇게 모두 다 같은 차수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차수가 서로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동급인 경우. 차수가 서로 같을 때는 한
문자를 그냥 골라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끝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녀석을 잡으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A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이제 내가 A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순간 나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냐면 어쩌고 저쩌고 A 제곱, 어쩌고 저쩌고 A랑 관련 없는 애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목표가 된다 그 얘기야. 선생님 저는 B로 할래요. B로 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B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로 하고 싶다면 어쩌고 저쩌고 B제곱 어쩌고 저쩌고 B랑 관련 없는 녀석들. 저는 선생님 C로 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C제곱 어쩌고 저쩌고 C 어쩌고 저쩌고 C랑 관련 없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정리한 순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그 다음 방향을 계산해야 될지 감이 온다는 거죠. 요렇게 정리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해볼게요, 이제. 자, 얘 데리고 와서 해볼게요. 자, A제곱을 기준으로 처음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A제곱이 지금 여기랑 관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B. 그죠? C-B. 그죠? 그 다음 그럼 여기 끝났어. 그럼 A랑 관련 있는 녀석은 여기하고 여기가 A랑 관련 있어 보여요. 그럼 A 빼면 여기 남는 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요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가 아예 A랑 관련 없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와볼게요. BC제곱 마이너스 CB제곱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그 다음 방향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방향에 어떻게 가야 될지 읽어낼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펼칠 수 있는 걸 쫙 더 펼쳐야 된단 말이야. C-B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두시고 얘는 더 펼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밥 먹듯이 하던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B-C, B 플러스 C 합차 쓰면서 꺼내주고 보아하니 공통이 보여요. 누가 공통이에요? B하고 C가 공통이란 말이죠. BC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C-B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보이냐면 C-B가 공통으로 있어. 여기도 C-B가 공통으로 있어요. 근데 여긴 B-C야. 근데 우리는 C-B로 얘를 바꿔낼 수 있죠. 뭘 뽑으면?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C-B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항에 C-B가 있으니까 C-B로 바꿔주자. 가볼게요 이제. 그럼 A제곱 여기 C-B 뽑고 남은 애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B 더하기 C의 A 그 다음에 C-B 뽑으면 여기 BC만 남더라 이 얘기야.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문제를 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X 더하기 BC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하면 밥 먹듯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우리 완전히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몸에 체득화되어 있어. 중3 때 잘 해왔다면. 왜냐면 얘가 보자마자 X-B, X-C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곱해서 BC가 되고 더해가지고 B 더하기 C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바로 된단 말이야. 근데 얘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X제곱 대신에 A제곱으로 바뀐 것 뿐이고 여기 X 대신에 A로 바뀐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사실 보자마자 되셔야 돼. 그 연습이 잘 된다면 C-B에 여기가 X-B였으니까 여기 뭐 A-B X-C였으니까 뭐 A-C라고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요. 문자가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단 차수를 보셔야 돼요. 차수를 보시고 가장 낮은 차수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차수를 찾았는데 다 동일해. 그러면 한 문자만 내가 딱 찍어요. 내가 이걸 주인공으로 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5번. 사실 고1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다른 거는 고2, 고3 가서 잘 안 나와요. 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5번은 고2, 고3 가서도 계속 나오는 인수분해이므로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인수정리 있잖아요. 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등장하게 하고 여러분들 계속 풀어야 되는 인수분해예요. 네. 자, 얘는 일단 첫 번째는 F, 알파가 0이 되는
상수 알파를 찾는 게 목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을 때 그 식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0이 되나 그거를 찾는 게 핵심이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찾고 나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은 가로계산법을 좋아해서 가로계산법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내 가시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예측을 하면 결국에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선생님이 뭐 1차하고 2차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뭐 x 플러스 a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전개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ac하고 여기서 말하는 6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죠? 같다라는 거는 ac를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이 a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6의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약수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막 7 이런 거 돼요? 8 돼요? 안 되죠. 곱해가지고 누군가 곱해서 6이 됐다라는 거는 A가 6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후보자가 1, 2, 3, 6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정수계수라고 쳤을 때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양의 약수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의 약수까지 처리해서 사실 될 수 있는 후보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총 8개가 이 A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야. 그러면 그 후보자들 중에서 이 적절하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도대체 0이 되는 그 8개 중에 0이 되는 애가 있어? 걔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제일 만만한 게 1부터잖아요. 1부터 가볼게요. 실제로 x에 1을 대입했을 때 정말 0이 되나? 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을 넣으면 1 빼기 2 마이너스 5 더하기 6 했는데 요렇게 더하면 7,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0이 딱 떨어져. x에 1을 넣자마자 얘가 되는구나. 그러면 사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1 넣었을 때 0이 됐다라는 건 이 녀석이 반드시 x-1하고 어쩌고 저쩌고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1을 넣었을 때 0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나머지 그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가 0이 됐으니까 여기에도 0이 됐으니까 x-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를 찾아내시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줬던 가로계산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x제곱이면 여기 마이너스 x일 수밖에 없고 플러스 x이면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가로계산법보단 조립제법이 편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하는 거죠. 똑같이 여기 개수 넣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하고 네. x-1이라는 인수 갖고 있으니까 1 데리고 올게요. 처음에 그냥 내리시고 곱해서 1, 마 1, 곱해서 마 1, 마 6, 마 6, 여기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있을 수 없죠. 인수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요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더 쪼갤 수 있으면 당연히 쪼개야죠. x-1 자 근데 보니까 잘 쪼개져요. x-3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 다시요.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3, 4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누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냐 그 숫자를 잘 찾으시는 거고 숫자를 찾고 나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든 가로계산법을 이용하든 해서 인수분해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고2, 고3 올라가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대부분 이 안에서 거의 0이 되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충 요렇게 맞춰보면서 네, 0이 되는 녀석을 잘 찾으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때려 넣어서 숫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이 6의 약수 그러니까 결론은 상수항의 약수가 그 0이 되는 후보자들이 된다.
후보자들이 돼요. 상수항의 약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6의 양의 약수 플러스 음의 약수들이 이 8개가 후보자가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넣어보고 0이 되는 애를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보충이라고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 얘가 상수항의 약수가 후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의 약수가 후보자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무조건 되겠구나 하고 x는 1 넣었어요. 넣었는데 2, 3, 1 플러스 1 0이 돼요?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3 플러스 1 플러스 1 얘도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야. 선생님 아까 상수항의 약수가 후보자라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도 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문제점은 뭐냐? 아까 우리 다시 올라가서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있어요. 얘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알파 있죠. 알파 그 0을 만든 알파 그 후보자들은 사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이 분모로 들어가고 상수항의 약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이런 녀석들이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수항 약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가 분모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실 지금 2의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 다음 상수항의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후보군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모 분자 설정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걔가 됐어요? 여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인데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x는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해봐야죠. 당연히 해봐야죠. 그럼 2분의 1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2분의 1 넣어볼게요.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네.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해서 0이 되나 볼게요. 자, 여기 계산하면 4분의 1.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여기 하면 마이너스 4분의 2잖아. 마이너스 4분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하면 얼마? 0 딱 되네. 2분의 1이 후보자였구나. 2분의 1이 후보자였구나.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립제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대로 이 식 데리고 올게요. 2, 마3, 마1, 1 데리고 오고 2분의 1 후보자 찾았으니까 2분의 1 데리고 오고 처음에 그냥 내려 곱해요. 더하세요. 곱해서 올려요. 더하시고 마1 여기가 0이 안 나오면 자기가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0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2분의 1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 끝나요. 다만 이제 문제에서 혹시 뭐 여기를 꼭 정수로 만들라라는 어떤 조건이 있다거나 하면 여기에 있는 2라는 인수를 뽑아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x-1로 바꾸게 해주시고 여기 2 뽑았으니까 여기 2를 다 뽑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갖고 있는 2라는 인수를 여기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를 찾는 문제.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두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수분해는 그렇게 그냥 쪼개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자, 오늘 지금 인수분해 5가지 유형을 해봤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유형이에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어야지 고2, 고3 가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4개는 고1 과정에서 잘 할 수 있으면 되지만 마지막 5번째 인수분해는 반드시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올라가서도 잘 풀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유형에 관련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